안녕하세요. 친절한 꼰대씨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보시는 벽면 안쪽에 들어있는 이 템바보드에 대해서 좀 표현하는 방법을 좀 알아볼까 해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모델링이겠죠. 모델링으로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질을 통해서 또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재질 같은 경우에는 도출감을 표현을 해야 되니까 하나는 기본 텍스처를 활용해서 범프맵을 사용을 할 거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모델링에서 노멀맵을 추출해내서 해당 노멀맵을 이용해서 노멀 범프를 사용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다 전체적으로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옆에 있는 이 아일랜드 바의 이 곡선 부분, 하부 곡선 부분을 템바 보드로 연결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전체적으로 그냥 재질로 입혀져 있는 상태고요. 노멀 범프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우선 모델링으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만드는 템바보드는 이렇게 반원 형태의 템바보드고요. 자, 그리고 이 템바보드의 하나의 가로폭은 35mm로 만들 거고요. 높이는 12mm로 이렇게 해서 만들 거예요. 만드는데 이 지금 보면은 가로폭이 35mm죠. 그러면 원을 그렸다. 그리고 나서 중심점을 질러서 절반을 자르게 되면 이 높이가 12mm가 아니고 35mm의 절반인 17.5mm가 되겠죠. 그렇다고 얘를 누르면은 자, 코너 부분이 이렇게 직선으로 접선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 반원 형태의 템바보드를 보면은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고 이렇게 잘려져 있는 할선으로 잘려져 있는 상태로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타원 형태가 아니고 원형 형태를 그냥 자른 형태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모델링을 해볼게요. 자, 가장 편한 방법은 캐드에서 이렇게 아크를 그린 상태에서 가지고 오는 게 훨씬 더 편하기는 해요. 캐드에서 이렇게 아크를 그리려고 그러면은 가이드로 쓸만한 레팅글을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스냅을 건 다음에 여기 한번 클릭, 여기 한번 클릭, 여기 한번 클릭 이렇게 세 번 클릭하면은 그냥 이렇게 생긴 아크가 그려지죠. 그리고 3D 맥스 같은 경우에도 그리기가 굉장히 편해요. 똑같이 그냥 평면을 하나를 그리는데 여기 엣지 하나 걸어 놓은 상태에서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여기서 놓고 가서 여기서 한번 클릭하면 이렇게 생기죠. 근데 블렌더는 그런 게 안 돼요. 자, 우선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사이즈에 맞춰서 만들 거기 때문에 메쉬의 플레인 하나 만들고요. 사이즈는 가로폭인 35mm로 일단 하나를 만들게요. 자, 그리고 자, 위로 25mm가 아니죠. 12mm를 올린 다음에 자, 요 안에 들어가는 아치를 만들 거예요. 자, 제가 이거 왜 설명드리냐면은 기본적으로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있다고 해도 작도를 하는 방법들을 좀 알고 있으면은 모델링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렇게 세 개의 점을 지나가는 원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원의 중심은 자,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여기 어딘가에 원의 중심이 있는데 자,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여기까지의 길이랑 동일하게 되죠. 당연하죠. 원이니까 여기를 지나고 여기를 지나야 되니까 지나는 원이기 때문에 지금 삐뚤게 그렸지만 지나는 원이기 때문에 길이가 같은 거죠. 반지름으로. 자, 그렇게 되면 자, 이렇게 선을 하나를 그어서 봤을 때 여기에 삼각형이 하나가 그려지는데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 자, 이등변 삼각형의 밑변의 중심점에서 수선을 그어서 올렸을 때 직각으로 원의 중심점에 맞닿게 되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생긴 거를 알면은 그릴 수가 있어요. 한번 해당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모델링을 해볼게요. 물론 아주 정확하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오차가 있는 프로그램이니까. 자, 일단 엣지를 하나 연결을 하고요. 얘를 복사를 한 다음에 자, 회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냅을 켰는데 스냅은 자, 여기에 있는 자, 엣지 센터 하면은 요 엣지의 중앙에 스냅이 걸리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벌써 그렸죠? 여기에서 쉽게 한다 그러면은 엣지 하나 그냥 복사하고요. 이건 가이드니까 모델링이 정확할 필요가 없겠죠. 자, 버텍스 모드로 다시 이동하고 이동. 자,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데 지금 여기 교차점에 스냅을 잡아야 되니까 교차점에 스냅을 잡기 위해서 일단은 엣지 모드로 스냅을 바꾸고요. 그리고 G키 두 번 눌러서 버텍스 슬라이드 모드로 진입을 하면 여기 있는 스냅
이렇게 일단 만들어졌죠. 자, 만들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할 일은 자, 여기에 있는 3D 피봇을 3D 커서를 여기다 갖다 놔야 되는데 안 붙죠. 왜? 지금 엣지 상태니까 버텍스로 바꾼 상태에서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Shift A 여기에서 실린더를 만들 거예요. 실린더의 사이즈는 자, 반지름의 길이로 해야 되는데 지금 반지름이 얼마인지 모르죠. 그래서 실린더는 다시 지우고요. 반지름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그러면 한번 버텍스를 움직여 보면 되죠. 자, 그러면은 18.76mm 오차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18.76mm라는 반지름을 알았으니까 Shift A 여기에서 서클이 아니죠. 실린더 여기서 반지름을 18.76mm로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일단 좀 작게 한 500 정도 이렇게 만들게요. 자, 그리고 로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Z를 250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앞에서 봤을 때 이렇게 바닥면에 붙어 있게 돼요. 여기 있는 뎁스의 절반을 준 거예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생성될 때 오리진이 중앙에 형성이 되니까. 자, 이렇게 보면은 자, 여기 지나가고요. 여기 물론 오차 있어서 살짝 벗어날 거예요, 아마. 여기도 세그먼트가 끊어지니까 살짝 벗어나기는 하죠. 자, 일단은 뭐, 요 정도면 이제 잘 그렸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려놓고, 그리고 세그먼트는, 자,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갈 세그먼트를 생각을 해서 적절히 나눠주면 되는데, 해당 템바보드는 모델링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세그먼트를 일부러 좀 줄일 거예요. 너무 줄였나요? 자, 이렇게 좀 줄여놓은 상태에서 이제 필요 없는 페이스는 전체 다 선택을 한 상태에서 지워버려야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보면은, 자, 이제 버텍스를 하나를 옮겨야 되는데, 얘를 여기로 옮길 건지, 얘를 여기로 옮길 건지, 그것만 결정하면 되세요. 저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은 남겨놨어요. 자, 이렇게 지금 하나를 만들었고, 옆으로 쭉 이어나가야겠죠. 그러면은, 자, Shift D 해서 복사를 하면 되는데, 자, 스냅을 걸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만 해볼게요. 오리진을 이동시킨 다음에 스냅 모드를 센터로 바꿔주게 되면은 Shift D 했을 때 이렇게 가고요. 아니면은 자, 오리진을 옮기기가 싫다. 오리진을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3D 커서만 옮겨놓고 스냅 모드는 센터 똑같이 간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피벗 포인트를 3D 커서로 잡아주면은 또 똑같이 가게 되죠. 이렇게 하나를 옮겨 놓은 상태에서 이걸 한 번에 옮겨야 Shift R 켜서 눌러서 연속해서 이렇게 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 모델링이 다 됐고, 모델링은 다 됐는데 얘네는 하나의 객체로 그냥 만들면 되겠죠. 이거 따로 떨어져 있을 필요가 전혀 없죠. 그래서 해당 오브젝트는 조인시켜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고요.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시키고요. 자, 이후에 자, 여기 안에다가 집어 넣을 거니까 얘네를 그냥 이렇게 배치를 시켜도 되겠죠. 굳이 수정하지 말고 간단하게 한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대충 안에다가 꽂아 넣어도 솔직히 무리는 없어요. 아이고, 이렇게 그냥 밀어 넣어도 굳이 관계는 없어요. 왜냐면은 뭐 정확하게 칸에 맞춰서 넣지 않아도 지금 되는 상황이긴 하죠. 뭐 크기도 작고 하니까. 근데 좀 뭐 디테일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맞춰서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 잘라서 넣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잘라서 넣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잘라서 넣기 전에 일단 여기 있는 객체가 이렇게 뚝뚝뚝 끊어지니까 자, 클릭해서 쉐이드 스무스 한번 줘서 부드럽게 나오게 만들고요. 자, 이 상태에서 블린 모디파이어를 사용할 거예요. 블린 모디파이어를 사용을 해서 갈 거고요. 자, 블린 모디파이어 사용하기 전에 일단 저는 이렇게 가운데다 놓고 얘가 옆으로 이동을 안 해도 되는지 볼 거예요. 왜냐면은 자, 지금 한 칸이 여기서 여기인데 지금 템바보드를 보면은 이게 안 보이겠는데 잘. 자, 여기에서 보면은 얘가 반 이전에 끊어지죠. 그럼 옆으로 이동이 되면은 얘가 좀 더 크게 보이겠죠. 무슨 얘기냐? 절반을 이동할게요. 자, 이동 35mm 일단 가고요. 여기에다가 35 나누기 2 이렇게 쳐주면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한 칸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오게 되죠. 쳐놓고 보면은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끝부분만 살짝 날아가게 이렇게 배치하려고 지금 여기다 이렇게 넣어 놓은 상태고요. 자, 다른 프로그램들을 써보신 분들은 블린 모디파이어가 뭔지 아실 거예요.
교집합, 합집합, 그리고 차집합인가요? 하여튼 뭐 집합을 이용을 해서 모델링을 수정하는 방법인데, 자, 지금 내가 얼만큼을 잘라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 가운데에 있는 요만큼만 필요하니까 그만큼 모델링을 앞에 있는 모델링에서 가지고 올게요. 자,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엣지 요만큼 일단 선택하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엣지는 선택 해제해 주고요. 요만큼만 엣지가 있으면 되니까 얘는 일단 Shift D 복사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고요. 자, 이렇게 복사한 상태에서 얘는 이제 별도의 객체로 떨어뜨려 놔야겠죠. 따로 세퍼레이트 시키고요. 자, 세퍼레이트를 시켜놓고 여기만 보는 거죠. 이제 일단 얘는 면을 생성을 해야 되니까 연결해주고 전체 연결해주고 면 만들고요. 그리고 전체 선택한 상태에서 익스트루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일단 객체 두 개가 됐고요. 얘네를 일단 겹쳐 놓을게요. 이렇게 겹쳐 놓고, 자, 분린 모디파이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퍼티스에 모디파이어 프로퍼티스로 들어가서 add 모디파이어 여기에 분린이라고 있어요. 얘를 사용하면 돼요.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객체를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자, 아래에 있는 객체를 A, 위에 있는 객체를 B라고 볼게요. 그래서 A를 선택한 상태에서 분린 모디파이어 적용해 주고요. 자, 맨 처음으로 인터섹트 해볼게요. 오브젝트 클릭. 얘 안 사라져요. 기본적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 안에 있는 애만 남죠. 그래서 교집합 부분만 남는다. 그게 인터섹트고요. 그 다음에 유니온 하면은 두 번째 오브젝트 계속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면이 겹쳐 보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니온은 A 더하기 B. 그래서 합집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디퍼런스는 백이에요. A 빼기 B.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B 오브젝트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 그랬죠. B 오브젝트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얘를 움직이면은 움직이는 거에 맞춰서 현재는 디퍼런트 상태니까 계속해서 잘라주는 거예요. 얘를 숨겨보면은 이렇게 잘려있죠. 그리고 옮겨 놓고 다시 꺼보면은 자, 이렇게 잘려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거 뭐 필요 없는 거 아닌가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나오면 없어지니까. 당연히 이렇게 모디파이어를 완벽하게 메쉬화 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어플라이 시켜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별도로 이렇게 수정되어 있는 객체가 나오는데, 분리는 항상 사용하실 때 조심해야 되시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은 메쉬가 충분하게 나눠져 있지 않으면은 모델링이 깨질 수 있고요. 엣지가 연결될 엣지가 없어서 깨질 수가 있어서 엣지를 충분히 나눠주거나 아니면은 분린 이후에 깨지는 부분들을 추가적인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가 남아 있어야 되는 오브젝트니까 A로 설정을 하고요. add modifier 분린, 그리고 두 개의 교집합 부분이 남으면 되니까 여기는 인터섹트 하고요.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오브젝트 옆에 있는 스포이드 클릭해서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정면에서 봤을 때 안에 있는 템바보드가 잘라진 걸 볼 수가 있죠. 자, 현재 상태는 여기 있는 솔버가 이그젝트 모드인데 패스트 모드는 이렇게 조금 부정확할 수가 있어요. 지금 삐져나가죠. 삐져나가는데 때때로는 이게 이그젝트 모드로 했을 때는 잘못되고 오히려 패스트 모드로 했을 때 잘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적절히 옵션을 잘 건드려가면서 쓰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현재 지금 다 만들어졌으니까 얘는 어플라이 시키고요. 그리고 앞에 있던 객체는 지울 건데 일단 지우지는 않을 거예요. 왜 안 지우냐면 조금 있다가 얘는 요만큼 지우고 얘한테다가 그냥 매핑 할 거니까, 재질 적용할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템바보드 하나 일단 모델링으로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은 재질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재질로 표현하기 전에 일단은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봐야 되니까 얘랑 같은 재질로 재질을 입혀줄게요. 자, 이렇게 지금 재질 적용 일단은 뭐 대충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자, 범프맵을 이용해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시작하기 전에 얘랑 동일한 재질을 일단은 주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컨트롤에 링크 매터리얼 해서 동일한 재질을 일단 주었고요. 지금 전혀 범프가 없으니까 그냥 밋밋하게 나오는 상태죠.
첫 번째로는 기본 텍스처를 좀 활용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보면서 좀 가는 게 좋으니까 윈도우를 하나를 새로 만들게요. 뉴 윈도우 해서. 네, 이렇게 윈도우 하나 만들어 놨고요. 잠깐 옆으로 빼고 얘를 확대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살짝 갖다 놓고 같이 보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서 갈게요. 자, 일단은 반원 형태로 이렇게 돌출되게 만들 거니까 이런 형태의 범프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일반 텍스처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검은색, 여기가 흰색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그라데이션으로 올라가는 형태인데 일반 리니어 그라데이션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삼각형이 되니까 리니어 상태보다는 조금 더 곡선의 형태가 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흰색이 검은색으로 가는 단계가 처음에는 천천히 변경되다가 가면 갈수록 점점 급격하게 검은색으로 바뀌는 형태로 그라데이션이 만들어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그라데이션은 넣을 건데 기본적으로 블렌더에서 가지고 있는 그라데이션 텍스처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 그라데이션 텍스처가 별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넣어 놓고 자, 저는 오브젝트를 사랑하니까 자, 오브젝트로 이렇게 일단 넣어 놓고요. 이렇게 일단 보면은 이렇게 보면 안 되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두 개 지금 매터리얼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니까 연결을 끊어야겠죠. 그래서 매터리얼 숫자 키 눌러서 단독으로 얘만 수정을 하면 되니까 얘는 같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현재 상태에서 다시 그라데이션 텍스처를 넣어주고요. 그래서 노드 랭글러 사용하고 있으면 컨트롤 T 눌러서 뒤에 얘는 연결하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오브젝트를 벡터로 사용할 거고요. 이 상태에서 미리 보기 해서 보면은 이렇게 일단 나오죠. 요거를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제가 객체 하나 그냥 다시 만들게요. 큐브로. 얘는 변형되고 뭐가 됐으니까 큐브를 얘랑 동일한 재질로 일단 넣어 놓은 상태에서 볼게요. 자, 그라데이션이 나오는데 얘는 한 방향으로 그냥 쭉 이어지는 형태죠. 이게 제너레이터로 일단 볼게요. 제너레이터로 보면은 끝에서 검은색, 여기 끝에서 그냥 흰색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메스 노드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모드를 핑퐁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렇게 일단 돼요. 근데 얘가 반복이 안 돼요. 지금 여기에서 스케일을 변경을 하게 되면 이렇게만 되고 반복이 안 돼요.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다. 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블렌더에는 엄청나게 많은 노드의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일단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은 뭐냐면은 일단 여기에다가 메스 노드를 하나 연결해 주는 거예요. 메스 노드를 연결을 해 주는데 메스 노드의 모드를 여기는 프릭션으로 다른 뭐 외국인 유저분들이 사용해 올려주신 걸 봤을 때는 프릭션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모듈로를 사용을 하셨어요. 그 모듈로에 이렇게 연결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자, 일단 이렇게 나오죠. 일단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는 스케일을 조정을 해주면 돼요. 스케일을 조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스케일을 따로 뜯어오는 거죠. 내가 필요한 부분만. 그래서 XYZ 검색하면 여기 세퍼레이트 XYZ 해서 요 사이에다가 넣어주면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얘네를 넣을 수가 있다. 지금 Y축 방향으로만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Y축으로 일단 설정을 해주면은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기본적으로 제너레이티드로 하면 문제가 없어요. 아니면 UV로 연결을 하거나 하면 문제가 없는데 저는 오브젝트를 사용할 건데 오브젝트 모드로 사용하면 이렇게 절반이 안 나오더라. 오브젝트 모드가 아니죠. 텍스처 컨디네이터를 오브젝트로 사용하는 거죠. 어쨌든 뭐 그래서 모듈로로 사용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막 건들다 보니까 얘를 모듈로가 아닌 여기에 있는 프릭션으로 사용하게 되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근데 지금 프릭션으로 넣었을 때 보면은 가운데를 기점으로 이쪽은 그라데이션인데 여기서 바로 하얀색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컬러 램프를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현재로서는 동일한 상태죠. 자,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가는데 여기에는 흰색이 검은색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흰색을 검은색으로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플러스 버튼 눌러서 포인트 하나 추가하고요. 가운데를 흰색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그런데 요 리니어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를 뾰족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건데
얘를 이즈 모드로 사용하게 되면 좀 더 부드러운 그라데이션이 형성이 돼요. 자, 지금 이런 형태고요. 다시 얘를 리니어로 보면은 약간 더 날카로운 형태죠. 저는 지금 부드러운 반원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즈 모드로 사용을 하고요. 자, 그럼 현재 상태에서 그냥 범프 맵으로 넣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일단 검색 범프, 자꾸 이렇게 범프하는 게 안 좋은 버릇이긴 한데, 자, 컬러 램프의 컬러를 여기는 하이트로 연결을 해주고요. 노말을 노말로 연결을 해서 범프 맵으로 연결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지금 보는 것과 같이 색상이 두 개가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얘가 면이 이렇게 서 있다라고 봤을 때 얘가 반사하는 면과 얘가 반사하는 면이 전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서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현재 상태에서 약간 부드럽게 만들어 줘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일단 두고요. 요 사이에다가 커브, RGB 커브나 혹은 플로트 커브를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플로트 커브를 사용을 할 거고요. RGB 커브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RGB 커브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얘네를 건들면 안 되고 여기 있는 C 요거만 건드셔야 되세요. 자, 그래서 얘를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내 템바보드의 반원 형태. 여기가 조금 부드럽게 돌아가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범프의 디스턴스를 작게 만들어 버리고요. 스트렝스 값을 강하게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너무 올라가면 또 안 돼요. 일단 좀 강하게 줘 볼까요? 자, 이렇게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좀 이상하게 나온다. 일단 이 정도를 일단 만들어 볼게요. 적절한 값은 찾아야 돼요, 값을. 내가 그린 커브 곡선과 맞춰가지고 적절한 값 정도는 일단 찾으셔야 되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모양은 대충 만들었으니까 사이즈를 맞춰야죠, 사이즈. 지금 하나의 간격이 32mm였으니까 32mm의 사이즈 간격을 맞추면 되는데, 자, 현재 지금 그냥 1인 상태죠, 1. 1인 상태에서 1m를 봤을 때, 지금 큐브가 2m니까 1m를 봤을 때 하나가 딱 들어가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메스 노드 추가하고요. 자, 위에는 현재 사이즈 1000 넣어주고요. 스케일에다 연결하고, 자, 내가 원하는 사이즈는 35mm다. 이렇게 해주면은 35mm 간격으로 스케일이 변경되게 돼요. 자, 이상하죠? 이상하니까 잘못된 걸 알았죠? 자, 디바이드로 해줘야 된다. 자, 이렇게 되면은 템바보드가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자, 이 템바보드 같은 경우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도 약간 달라 보여요. 이렇게 볼 때랑 이렇게 볼 때. 그리고 지금 스케일을 줄였죠. 이렇게 스케일을 줄였을 때도 보면은 약간 가까이서 확대해서 보면은 약간 어색해 보일 수는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스트렝스 값을 조금 건드려서 다시 내려가야 된다. 그래서 얘를 좀 더 크게 해서 한번 볼게요. 크게 해서 이렇게 크게 해서 보면은, 자,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템바보드가 충분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근데 또 위에 면을 보면은 뭔가 또 부족해 보이고, 자, 그리고 반대로 돌려서 이렇게 보면은 또 뭔가 어색해요. 확대해서 봐도 그렇고요. 여기 이렇게 살짝 끊어지는 부분도 보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 텍스처를 활용을 해서 템바보드를 만들게 되면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어떻게 봤을 때는 좀 괜찮고 어떻게 봤을 때는 또 좀 이상하고 이럴 수 있어요. 간단하게 만들려면 이렇게 해서 쓰셔도 되시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얘네를 대신해서 웨이브 텍스처 노드를 활용을 하셔도 되세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스케일은 일단 빼고요. 여기 있는 벡터를 연결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 주는데, 자, 일단은 얘는 지나칠게요. 지나치고 이렇게만 볼게요. 자, 지금 보면, 자, 얘한테는 제대로 나오는데 얘한테는 안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있는 X 얘를 Y로 바꿔주지 않아서. Y로 바꿨더니 일단 제대로 들어왔고요. 근데 지금 사이즈를 보면은 얘가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1로 해볼게요. 사이즈를 1로 해서 이렇게 보면은 사이즈가 이렇게 딱 떨어지지가 않는다. 이 절반에서 딱 끊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사이즈를 맞추려고 그러면 어떻게 맞춰야 되는가? 기준 사이즈를 알려고 그러면 일단 내가 원하는 사이즈에 딱 맞춰서 일단 넣어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봤더니 얘가 이제 파형이고 원래가 이렇게 링 형태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원형이잖아요. 그래서 찾아본 건 아니죠. 이렇게 저렇게 넣다 보니까 얘를
파이로 입력을 해주면은 링이 아니고 다시 밴드로 가고요. 파이로 입력해주면은 이게 정확하게 딱 맞아서 떨어져요. 근데 수량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저는 파이, 자, 수치를 입력하는 곳에다가 PI를 치게 되면 3.1415 파이 값이 나와요. 3.1415 그래서 파이 나누기 2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칸이죠. 자, 10칸이라는 얘기는 자, 1m에 5칸이 들어갔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자, 나누기 2를 했을 때 5개니까 그러면은 요거를 한 칸으로 맞추려고 그러면은 파이 나누기 10을 하게 되면은 딱 한 칸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 칸 기준을 잡고 한 칸 기준을 잡았으니까 여기에서 얘는 이제 연결이 되면 35mm 간격으로 갈 거고요. 35mm가 맞는지는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그리고 얘는 다시 아까 플로트 커브로 이렇게 들어가 주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죠. 아까랑 약간 모양이 달라요. 왜냐면은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파도기 때문에 아까 만든 그라데이션의 모양하고 얘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죠. 그래서 약간 달라요. 이렇게 봤을 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또 굉장히 어색하고 이런 형태가 돼요. 이게 이유는 있는데 이유는 설명 안 드리고 넘어갈게요. 멀리서 본다 그러면은 솔직히 이렇게 보나 솔직히 뭐 잘 모르겠죠. 얘는 모델링이고 얘는 매핑인데 이런 식으로 일단 만들 수 있다. 자, 그 다음에는 노멀 맵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노멀 맵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모델링에서 추출을 할 거니까 모델링을 한 거를 일단 오소그래픽 뷰로 일단 바꾸고요. 왜냐면 지금 관점이 나오지 않게끔 만들어야 돼서. 그리고 라이트가 아니고 레프트 뷰에서 봐야겠네요. 자, 레프트 뷰에서 여기 키보드도 자꾸 이상해지고. 자, 레프트 뷰에서 그러니까 정면에서 얘를 바라본 거예요. 정면에서 바라본 상태에서 어느 정도 좀 확대를 해주고요. 요만큼을 잘라서 맵을 만들 건데 노멀 맵을 추출하는 가장 편한 방법은 자, 여기 현재 상태에서 맥캡 재질을 활용하는 거예요. 맥캡 재질을 활용하는데 밑에 있는 스피어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럼 얘가 지금 노멀 맵이랑 컬러가 비슷하죠. 얘로 추출하면 돼요. 추출하는데 자, 여기에서 지금 랜덤인데 저는 랜덤 사용하면 안 되고 다른 것도 쓰면 안 돼요. 여기서 그냥 어트리뷰트 꼭 이걸로 사용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캐버티 요 모드는 원래는 제가 키고 사용하는데 얘는 꺼줘야 돼요. 차이가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뷰포트 렌더링을 돌리면 되는데 뭐 스크린샷 해도 되고요. 확대해서. 근데 스크린샷 하는 것보다는 뷰포트 렌더링 돌리는 게 나으니까 자, 여기에 지금 저희가 렌더링 해상도를 2000에 1500으로 해놨죠. 이 해상도를 따라가요. 그래서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자, 뷰에 밑에는 뷰포트 렌더 이미지 이렇게 하면 렌더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뭐 포토샵이나 저 같은 경우는 어피니티 포토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해당 프로그램들에서 그냥 그림팟에서 잘라내도 돼요. 아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잘라서 아니면 한 칸만이라도 잘라서 만들어 줘야 돼요. 웹으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잘라서 만들어 놓은 상태고 블렌더에서 그냥 이렇게 잘라서 쓰면 안 되나?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없어요, 기능이. 그리고 뭐 해당 부분 뭐 컴포지터 가서 건들면 안 되냐? 컴포지터 가도 얘 안 나오더라고요. 인프트 렌더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컴포지터 가면 이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해당 부분 잘라서 할 수 있는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를 불러 들어왔을 때 잘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애드온들이 있는데 다 유료더라고요. 그래서 유료 애드온들은 제가 좀 소개시켜 드리기가 현재로서는 좀 뭐한 상태라서 뭐 채널에서 수익이 나오고 하면 유료 스크립트를 좀 구매를 해서 해당 부분들을 조금 설명드리고 하면 좋은데 저도 이 영상을 올리는 게 현재로서는 아직은 뭐 수입에 대한 목적이 아니고 다양하고 많은 분들이 실무에서 블렌더를 사용하시면서 커뮤니티가 조금은 더 활성화되기를 원해서 현재로서는 하고 있는 상태라서 아무튼 뭐 그래서 편집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해가지고 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편집해가지고 온 이미지가 여기에 있고요. 색상이 지금 다르죠. 이 색상이 다른 거는 지금 크게 의미를 두지는 마세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노멀 맵 이런 식으로 추출했으면은 얘는 다시 돌려놔야겠죠?
돌려놓고요. 자, 여기 다시 가서 자, 방금 봤던 해당 배지를 가지고 와야겠죠. 근데 저는 가지고 들어온 게 있었으니까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T 하면은 이렇게 이미지 텍스처가 이렇게 그냥 바로 베이스 컬러에 연결돼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여기 또 오브젝트로 쓸 거고요. 얘는 베이스 컬러가 아니고 일단 노멀로 들어갈 거고요. 텍스처는 가지고 와야 되니까 클릭해서 검색 템바보드. 자, 가지고 들어오는데 지금 컬러 스페이스가 리니어죠.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어요. 자, 컬러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컬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다른 곳에 들어간 텍스처는 무조건 리니어 상태로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설명은 드렸었고요. 리니어 상태로 갈 거고 플랫이 아니고 일단 저는 박스 상태로. 그래서 여기 있는 스케일에다가 밸류를 연결을 할 거예요. 아이고, 밸류가 아니고 매스 노드를 연결을 하고요. 얘는 아까랑 똑같이 디바이드 연결해주고, 자, 고정값 1000이고요. 현재 제가 만든 텍스처를 보면은 템바보드가 7개예요. 7칸이라서 여기서 35 나누기 7을 하면, 아니, 곱하기. 나누기 말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35 곱하기 7을 하면은 이렇게 245가 나오죠. 근데 이렇게 계산기 시키지 마시고, 여기에서 그냥 35 곱하기 7 이렇게 하시면 된다. 다 수식이 다 먹어요. 애지간한 데는 다. 블렌더가 이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얘는 그냥 들어가면 안 되겠죠. 노멀맵이니까. 당연히 노멀맵 모드를, 아이고, 말하면 치지를 못하겠네. 노멀맵 모드를 거쳐서 들어가야 된다. 하다가 보니까 지금 제재를 얘 걸 수정하고 있었어가지고, 여기로 다시 집어넣었어요.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이상하게 나와요. 이상하게 나온다고 내가 노멀맵을 잘못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에서 일단 UV 에디트 한번 열어볼게요. 자, 얘가 UV가 전혀 적용이 안 되어 있어서 그래요. 지금 보면은 자, 코디네이터가 지금 오브젝트를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UV가 전혀 진역이 안 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나와요. 그래서 UV를 대충 한번 지정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은 자, 일단 면 전체 선택하고요. U 언랩. 그래서 면이 바라보는 방향을 만들어 줘야 돼요. 자, 근데 지금 좌우가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로테이션 180도 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방향을 맞춰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잘 나오죠. 자, 그러면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모델링 한 거고요. 노멀 맵이고요. 이건 그냥 일반 텍스트 맵이고요. 사이즈가 맞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그냥 봐도 맞죠? 굳이 가서 이렇게 대놓고 비교 안 해도 되겠죠? 하고 싶네요. 이렇게 갖다 놓고 보면은 지금 절반에 밀려 있어서 그렇지 얘를 다시 이동을 얼마를 해야 되죠? 35? 35 나누기 2 이렇게 해서 보면은 딱 맞아서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동해서 보면은 얘랑 얘랑도 딱 맞죠? 그래서 밑에 건 노멀 맵, 위에 건 일반 텍스처 맵. 이 부드러운 정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이 정도 멀리서 보인다 라고 하면 이렇게 그냥 쓰셔도 되실 것 같고, 자, 그런데 대신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트렝스 값을 굉장히 많이 주고 디스턴스를 많이 낮췄죠.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반짝거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좀 신경을 써서 맞추고 싶으면은 얘를 이렇게 낮춰서 어느 정도 적당한 값을 찾아야 되는데, 만들어 보지 않으면 적당한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적절한 값을 한번 찾아서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고, 일단은 뭐 기본 텍스처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노멀맵을 만들어 놓으면 그냥 노멀맵 쓰시면 되겠죠. 오히려 이 노드 자체도 더 짧으니까 얘보다. 얘가 훨씬 더 길죠. 훨씬 더는 아니지만은 몇 개 더 있죠. 커브가 들어가죠. 커브가 일단.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시는데, 자, 어떤 경우에 각각의 경우를 사용해야 되느냐. 뭐 얘나 똑같다라고 보고요. 얘네는 지워버리고요. 자, 첫 번째 모델링으로 해야 되는 경우는, 모델링을 했는데 끝단이 보이는 경우, 끝단이 보여야 하는 경우에는 노멀 맵으로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니까 모델링을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이 끝단이 보이기는 하나 바닥 쪽에 붙어 있거나 내지는 뭐 크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라고 할 경우에는 그냥 노멀 맵 쓰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이거 말고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만드는 것도 있는데, 디스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따로 다룰 거라서 오늘 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템바보드를 이 곡선에 따라서 이렇게 돌리면서 들어가는데, 그냥 재질로 표현하기에는 굉장히 쉽죠. 그냥 입혀놓고 UV 맵만 잘 펴주면 되니까.
그래서 재질로 하는 거는 일단 패스를 하고요. 모델링으로 돌리는 것만 해볼게요. 자, 일단 모델링을 정리를 해야 되니까. 어휴, 복잡해라. 자, 여기에서 그냥 미러 시킬게요. 미러. 그래서, 자, 여기 미러 모디파이어 활용해서 Y축, X축 빼고, 바이섹트 해주고요. 플립 해주고요. 뭐 이상하네요. Z축인가? Z축이네요. Y 빼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얘는 이제 어플라이 시키고요. 여기는 엣지는 필요 없으니까 디졸브 시키고요. 얘를 여기다 돌릴 거니까 이거 일단 복사해 놓고 가져가서, 아이고, 복사해 놓고 여기다 가져가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복사 이렇게 두 개만 가지고 볼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필요한 거는 여기에서 엣지를 뜯어 와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따라서 이렇게 돌아갈 거니까, 이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갈 거니까 해당 부분에 대한 엣지를 일단은 복사를 한 다음에, 복사한 엣지를 일단 세퍼레이트 시키고요. 그럼 이제 얘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두 개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으로 사용할 기능은 뭐냐면 여기에서 모디파이어에 있는 디폼에 있는 커브를 활용할 거예요. 안 보이죠? 지금 잘려서.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자, 애드 모디파이어의 디폼에 있는 쭉 내려와서 여기에 있는 커브, 요걸 사용할 거예요. 맥스에서는 패스 디폼이라고 있어요. 같은 기능인데 좀 불편한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맥스에서는 그냥 대충 클릭해서 찍으면은 자동으로 패스로 오브젝트를 이동을 시켜주는데 얘는 그 이동을 수동으로 해야 돼. 그게 좀 귀찮아요. 네, 해볼게요. 일단은 맨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원점 이동. 원점 이동하기 전에 이 모델링 정리 좀 할게요. 이거 가다 끊겼으니까. 끝단에서 딱 맞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끝점을 일단 이동을 하는데, 자, 끝점을 여기 한쪽, 이쪽이나 이쪽, 시작점이나 끝점, 뭐 어디가 됐든 한쪽 구석으로 일단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원점 이동 시키고요. 원점 같은 경우에는 뭐 중심에다 놔도 되고 아니면 위나 아래 한쪽 정렬이 들어갈 위치에다가 맞춰서 놔도 돼요. 위아래는 움직이기 편하니까 일단은 가운데 점만 일단 맞춰서 정렬을 해놓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원점 이동을 시켜 놓을게요. 자, 이렇게 두 개 지금 오리진 이동시켜 놨고요. 자, 이 상태에서 두 개의 오리진을 맞춰서 놔야 돼요. 자, 현재 지금 3D 커서가 가 있는 상태니까 3D 커서를 붙여놓을 쪽에다 갖다 놓고 얘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Shift S 셀렉트 투 커서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 되겠죠? 자, 일단 갖다 놨고요. 갖다 놓은 상태에서 자, 커브 디폼 한번 해볼게요. 애드 모디파이어의 커브를 일단 클릭해 주세요. 안 보여도 그냥 저 클릭한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나오고요. 여기 보면은 커브 오브젝트. 누구를 따라갈 거냐? 얘를 따라갈 거다. 안 찍히죠? 왜냐면은 얘 지금 메쉬예요, 메쉬. 자, 여기 아웃라이너에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메쉬 상태인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엣지를 뜯어가지고 왔는데, 엣지만 뜯어가지고 오면은 그냥 메쉬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클릭해서, 컨버트 투 커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클릭을 해주면은 이렇게 따라서 이동, 변형이 돼요. 변형이 되는데, 지금 뭐가 좀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생각하지 말고요. 자, 여기 있는 X, Y, Z 다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현재 봤을 때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전혀 없어요. X가 지금 가장 맞는 방향이에요. 지금 보면은. 자, 돌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돌았죠. 자, 그럼 오브젝트를 회전을 해야 돼요. 자, 일단 오브젝트를 회전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돌아가면 되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요거 끄고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요만큼 회전한 거예요. 그냥 회전한 상태에서 이렇게 디폼하면은 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Z축 방향으로 회전을 했지만 이게 뭐 X축 방향으로 회전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Y축으로 회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방향 맞춰서 잘 회전해서 쓰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이 패스 같은 경우에는 패스가 흘러가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패스가 아니고 커브죠. 커브 선택한 상태에서 탭 눌러서 에디트 모드 진입하고 나서 오버레이 모드 들어가면은 여기 노멀이라고 있어요. 노멀.
그러면 얘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화살표예요. 화살표. 하나 만들어서 볼게요. Shift A 커브에 배지어 이렇게 봐서 탭 눌러보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죠. 이 방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에 따라서 저 모양이 또 약간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시작점과 시작점을 맞췄으니까, 그리고 보면은 흘러가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맞춰서 도는데, 이게 뭐 좀 이상하게 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돈다 그러면 전체 선택하고 세그먼트에 스위치 디렉션 요거 해주시면 되세요. 반대로 했더니 일로 날아가죠. 이렇게 이 방향에 따라서도 이게 좀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맞춰서 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커브 선택하고요. 여기 모디파이어 들어간 다음에 여기 보면은 커브 디폼에 대한 모드가 있어요. 레디어스냐, 스트레치 하게 되면 이렇게 길게 늘려주고요. 어쨌든 그래서 스트레치를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일단 반복이 좀 돼야겠죠. 그리고 반복이 되게 하려고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길이를 어느 정도 맞춰놓고 스트레치를 누르면은 살짝만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보이겠죠. 자, 모디파이어 다시 이동해서 여기에서 어레이를 줄 거예요. 어레이. 메뉴에 있는 제너레이트의 어레이. 이 모디파이어를 활용을 할 거고요. 자, 지금은 Y축 방향으로 어레이가 될 거예요. 이거 원본 객체가 이렇게 있었으니까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으면은 그냥 다 0 해놓은 상태에서 하나씩 올려가요. 지금 X가 1이었는데 지금 Y가 1로. 자, 이렇게 하면 밑으로 내려오죠. 밑으로 내려오는데 지금 변형이 된 상태에서 내려오죠. 이유가 뭐냐? 어레이가 순서가 안 맞아서 그래요. 어레이가 더 위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냥 드래그 하면은 순서 이동 돼요. 옆에 있는 점점점점 있는데 요거 드래그해서 이동하면은 순서 이동 돼요. 근데 얘가 먼저 들어갔어야 된다. X축이 맞았네요.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얘가 이쪽이 아니고 일로 붙어야 되는데 반대로 붙었죠. 자, 그러면 팩터를 X를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로 주면 돼요. 그럼 반대쪽으로 가서 붙어요. 지금 수량은 하나가 더 있어야겠죠? 이렇게. PC가 뭐가 조금 이상해져서 요거를 지금 다시 이렇게 일단 갖다 놨어요. 갖다 놓은 상태에서 자, 반복 다시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어레이 이렇게 해주고요. 어레이를 하는데 자, 여기서 아까 마이너스로 갔었죠. 마이너스 1로 갔었고 위치는 이렇게 변경. 마이너스 1이 아니고 그냥 1이네요. 얘를 다시 만들었거든요. 뭐 하다 지워가지고. 그래서 카운트가 지금 2, 3, 4, 5. 5면 너무 크고, 자, 4면은 이렇게 되죠. 지금 봤을 때 4가 더 나을 것이냐, 5가 더 나을 것이냐, 일단 판단은 해야 돼요. 자, 4면은 요만큼만 늘리면 되니까 요만큼 이제 늘려서 가면 되는데, 자, 늘리는 방법은 뭐냐면은, 네, 커브 선택한 상태에서 모디파이어를 들어가세요. 그래서 여기 스트레치 하면은, 자, 그냥 이렇게 막 늘어나게 되죠.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바운스 클램프 하면은 이렇게 딱 맞춰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세요. 자, 그런데 그럴 수 있죠. 나는 최대한 이 변형률을 좀 적게 하고 싶다. 그럼 애초에 길이를 맞춰서 만들면 되겠죠. 자, 다시 지워놓고요. 그러면 이 엣지의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길이를 대략적으로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길이를 아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우선 커브 상태에서는 길이를 보기가 힘들고요. 자, 우클릭해서 다시 메쉬 상태로 돌아가야 돼요. 컨버스트 투 메쉬 이렇게 해주고요. 자, 현재는 메쉬 상태예요. 에디트 모드 들어온 상태에서 여기 있는 오버레이 탭 여기에서 엣지 랭스 클릭하면은 엣지의 길이들이 나와요. 자, 그런데 단점은 길이의 총 합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각각의 길이들이 나와요. 엣지들의 길이 확인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애드온을 사용하셔야 되세요. 자, 애드온은 자,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여기 3D 뷰의 미저 리절트 해서 나오는 스크립트고요. 기본 스크립트고 활성화만 시키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뷰에 들어가면은 여기 밑에 미저 리절트가 아닌가요? 여튼 여기 툴이 나오는데 얘를 지금 저는 여기 썸에 C가 되어 있죠. 기본 상태는 점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세그먼트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밑에 뭐가 생기고요. 쇼를 누르면은 길이가 나와요. 하이드를 누르면 다시 이렇게 사라지고요. 자, 쇼를 한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도 각각의 길이들이 나오죠. 각각의 길이들이 나오니까 총합을 알 수가 없어서
현재 상태에서는 사용하기가 힘들겠죠. 일단 다 지울 거니까. 자, 지우려고 하면은 밑으로 쭉 내려가서 밑에 있는 delete all 요거 해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sum에 아무거나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세그먼트를 클릭하게 되면은 자, 아까랑 똑같이 나오기는 해요. 자, 그런데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면은 자, 여기 밑에 여기 토탈 해서 그룹 Q 제가 지금 여기를 그룹으로 잡았고 옆에 Q로 설정을 해놨었죠. 그래서 총 길이는 지금 3.2m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지우면은 사라지고요. 얘를 만약에 내가 P로 놨다 그러면은 자, 클릭을 했을 때 자, 내려가면은 여기 그룹 P 해서 다시 3.2m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이렇게 길이를 확인해서 3.2m인 걸 지금 알았으니까 3.2m에 맞춰서 얘를 일단 모델링을 해놓으면 되죠. 그게 제일 좋죠. Shift A 일단 평면 하나 만들고요. 평면은 3.2m 했으니까 3200 이렇게 해서 일단 한쪽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요. 아이고 그리고 나서 얘를 개체 복사해서 3.2m에 최대한 근접한 사이즈로 만들어 놓는 거죠. 해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한 칸을 끊느냐, 한 칸을 늘리느냐인데, 지금 별반 기준으로 딱 봤을 때, 한 칸 전이니까, 여기서 늘어나는 게 오히려 5차는 더 적겠죠. 자, 여기까지를 지울게요. 자, 지우고, 자, 전체 버텍스가 머지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텍스는 머지 시켰고요. 자, 뒤에는 잘라서 지우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모디파이어, 커브, 패스 클릭해 주고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패스 자체에 아까 전에 옵션이 자, 스트레치에 바운스 클램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늘어나 있는 거죠. 자, 스트레치만 사용했을 때 이상하게 가요. 그래서 바운스 클램프를 꼭 같이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꼭인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매뉴얼에서 봤을 때는 예상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바운스 클램프 함께 사용하세요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개를 그냥 같이 킨다라고 거의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자,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도 스무스가 안 먹어 있으니까 스무스 해주고요. 자, 그리고 모델링이 다 된 상태니까 해당 상태에서 어디 있니? 모디파이어는 어플라이 시켜주고요. 자, 그러면은 얘는 여기 다시 가지고 와야죠. 여기다가. 그러면은 가지고 온다라고 봤을 때 자, 현재 얘가 이동을 해서 여기다 붙여놓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스냅이 붙는 게. 그래서 자, 버텍스 선택하고요. 끝에 하나 컨트롤 클릭해서 활성화 요렇게 얘가 지금 활성화 버텍스인 거죠. 자, 버텍스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스냅 모드를 액티브로 하게 되면은 갖다 놓기가 좀 편하다. 오리진 이동된 거는 다시 옮기는 게 더 빠르다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갖다 놓고요.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도 스냅 모드 다시 클로짓으로 바꾸고 자, 아이고 이렇게 올려놓고요. 그리고 얘는 지금 제가 여기 하단에 선을 그어놨는데 거기까지만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죠. 물론 지금 아래 여기 뚫려 있어요. 요거를 안 뚫리게 만들고 싶었다라고 하면은 아까 이제 디폼 적용하기 전에 막아놓고 돌렸어야겠죠. 근데 지금은 이미 늦은 상황이기는 해요. 현재 상황에서 이 부분만 따라가면서 막기에는 조금 힘들다. 그리고 지금 안쪽에 있는 곡선과 바깥쪽에 있는 곡선의 세그먼트가 정확하게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 끝점들이 딱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템버보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뭐 이 정도 모델링 하실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인테리어 건축 쪽에서는 웬만한 부분들은 뭐 모델링 하기는 괜찮으실 거예요. 지금 제가 사실은 다른 부분들을 하나도 안 해놔서 뭐 테이블 갖다 놓고 이런 거 붙박이 의자도 해야 되고 여기도 뭐 모델링을 지금 하다가 만 상태고요. 뭐 그렇게는 좀 돼 있어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많이 좀 정리를 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일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재질에 대한 표현 방법 한 가지 조금 더 해볼 거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은 일단 재질에 대한 부분, 재질 표현하는 거 한 가지 더 해볼 거예요. 어떤 거 할 거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활용하는 걸로 해서
파벽돌, 고벽돌 재질, 벽돌 재질을 한번 재질 적용을 한번 해볼 건데, 이게 좀 아쉬워요. 블렌더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서 하기는 할 건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일단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고벽돌을 어디다가 넣을 거냐면은 자, 여기 안쪽 공간, 여기 벽면에다가 한번 넣어 볼 거예요. 그거 한번 다음 시간에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영상 만들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네요. 이렇게 저렇게.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한 번씩들 만들어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고벽돌 재질하면서, 펀칭 메탈, 타공판이라고 그러죠? 타공판에 대한 것도 재질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다들 너무 급하지 않게 천천히 연습하고 공부하시고요. 너무 급하게 채운 지식들은 또 쉽게 또 빠져나갈 수가 있으니까 항상 급하더라도 천천히 천천히 하시고요. 이거 유리 앞만 봐도 너무 진하네요. 최종 렌더링 돌려보고 그래도 지나면 좀 연하게 빼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